그래서 지난주에 귀주 못해주 이 상해의 핵심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렸다면은 이번에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심천 증시에 상장돼 있는 업체입니다. 바로 CATL인데요. 요즘에 우리 증시에서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좀 시큰둥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정말 뜨거운 핫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CATL은 전 세계 2차 전지 배터리 이 시장 점유율 1위의 업체입니다. 1위예요, 1위. 그래서 우리나라의 LG화학,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 세 개 합한 것만큼 된다고 해요. 그래서 CATL이 전기차 세계 배터리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 업체 시가총액이 153조 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세 개의 이 배터리 업체 시가총액을 합한 것만큼의 현재 덩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 주가 따라서 한창은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움직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보통 CATL 하면은 홍콩 증시 상장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쪽이 아니라 지금 심천 쪽에 상장돼 있는 CATL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뭐 만드냐?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각형 배터리 만듭니다. 각형. 그래서 이거 배터리예요, 배터리. 그래서 요거 만드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어느 정도로 확실히 좀 중국의 업체들은 물량 공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CATL 같은 경우는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완성차 메이커들 쪽으로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지역에 현지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 공장이 있는데 이 사진 보이세요? 그냥 딱 보면 눈 면마지기 같아 보이시죠? 그런데 그 옆에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아래 뭐 보쉬도 있고 여러 회사들 지금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쉬 맨 밑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나머지 회사는 사실 제가 모르겠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이 보쉬의 공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리고 여기 벤츠도 있네요. 그쵸? 벤츠 표시도 중간에 하나 보이시죠? 이 벤츠 회사 공장 부지하고 CATL 부지하고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정말 이 유럽 시장을 내가 먹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아닐까 합니다.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CATL이 정말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서도 워낙에 또 2차 전지 우리나라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준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들 많으시죠. 삼성 SDI가 700만 원 가서 시총 바로 앞설 겁니다 해주셨는데 저도 그러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삼성 SDI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시가총액 볼까요? 45조네요. 삼성 SDI 3개 합하면은 이 CATL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LG화학 오늘 기준 시가총액이 63조 정도 되니까 확실히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2차 전지 배터리 업체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토메이로 러버 제 배터리도 교체해 주세요. 회사에 얘기하세요. 네. 이렇게 또 글을 많이 남기고 계시네요. 롤스로이스도 보이세요? 확실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제가 좀 유럽 이런 회사에 약해서 그런지 아는 회사가 몇 개 없었는데 이렇게 유럽 시장을 강하게 이렇게 굴기라고 해야 될까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 지금 1년짜리 차트거든요. 이게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해 한 3월 달 때부터 주가 추이인데 꾸준히 오르다가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좀 한 번 더 급상승했다가 지금은 좀 다소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00 위안 안팎의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견조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쪽으로 워낙에 좀 핫 이슈가 많고 정말 대단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홍콩 증시에 상장돼 심천 증시에 상장돼 있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예전에 그 모습을 되찾았으면 싶습니다. 지난해 이쪽 섹터 가지고서 수익 많이 내신 분들 계실 텐데 요즘 들어서 좀 주춤주춤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 더 있었죠. 상해 있었고 심천 있었고 마지막으로 홍콩을 봐야 됩니다. 홍콩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중국이기는 하지만 영국에서 반환되기도 했고요. 좀 다른 개념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 증시 얘기할 때 A주, B주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중국 투자 안 하면 잘 모르는데 중국의 A주 같은 경우는 내국인이 투자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허가받은 외국인이 할 수 있고요. B주는 외국인이 할 수 있는데 B주에는 괜찮은 회사가 별로 없어서 거의 뭐 유명무실하대요. 그러니까 A주가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하는데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동안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유명한 성광퉁, 후광퉁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성광퉁은 뭐냐면은 상해 거래소하고 홍콩 거래소하고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광퉁은 무엇이냐? 심천하고 홍콩하고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은 중국의 A주를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느냐? 홍콩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홍콩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홍콩을 한번 거쳐서 이렇게 중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광퉁, 후광퉁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주식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한창 몇 해 전에 나왔습니다. 그때 붐이 또 한창 일기도 했었죠. 그래서 중국 주식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는 사례가 되기도 했는데 그럼 그 중간에 있는 홍콩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홍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거래 시간부터 볼까요? 중국하고도 좀 차이가 있어요. 중국은 9시 반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잖아요. 현지 시간으로요. 근데 홍콩은 거래 시간이 좀 더 깁니다. 홍콩은 9시 반에 시작해서 현지 시간으로 5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만큼 길고 그리고 또 점심시간도 이 중국 본토는 1시간 반 점심시간이었는데 홍콩은 1시간만 점심시간이에요. 그만큼 길게 거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뭐 아시아의 금융허브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물론 몇 해 전에 홍콩 시위로 인해서 싱가포르 쪽으로 입지가 넘어가나 마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홍콩의 금융시장은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만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몰려있기도 하고 거래 시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퀴즈 나갑니다. 가격 제한폭, 상한가 하한가 폭은 어떨까요? 네. 지금 보면은 그렇군요. 지금 대한도굴협회님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지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중간중간 나왔는데 이런 얘기들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행운보이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게시판에 계속해서 좀 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제한폭은 아직 안 올라오네요. 마임님 10% 해주셨어요. 아마 지난번에 저희 방송을 봐주셨나 봐요. 중국 증시 위아래 상한가 하한가 폭 10%다. 그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땡, 홍콩은 아닙니다. 홍콩이 중국하고 저도 같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심천이나 상해하고 같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이 홍콩은 가격 제한폭이 50% 아닙니다. 홍콩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고 불리는 홍콩의 가격 제한폭은 얼마일까요? 30%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답을 공개해보죠. 네, 홍콩은 가격 제한폭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격 제한폭이 없어요. 그래서 홍콩 증시는 조금 더 약간 가격 제한폭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금융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이 이렇게 가격 제한폭이 없는데 홍콩도 그렇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홍콩은 보통은 홍콩 항생지수라는 표현을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 항생지수가 우리의 코스피 같은 그런 기본이 되는 우량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인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은 2018년의 고점을 아직까지 뚫지를 못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1, 2년 사이에 굉장히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부진하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 최고치 쓰는데 중국은 아직 못 그러잖아요. 홍콩도 마찬가지로 2018년의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저도 몰라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홍콩의 항생지수하고 홍콩의 H지수하고 같은 건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H지수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우량주는 맞는데 H지수 같은 경우는 이 중국 본토에서 이 기업이 있고요. 상장을 홍콩에 시켜놓은 업체들 중에 몇몇 업체를 고른 거. 그게 H지수여서 상생하고 H지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고점은 온다니 무제한이요 해주셨는데 네 맞추셨어요. 저도 열심히 이렇게 왜 백조가 물 밑에서 이렇게 파닥파닥 하듯이 모르는 거 이거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똑똑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중국의 심천이나 상해와
이 홍콩의 시총 상위가 차이가 좀 난다는 게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중국에서는 주류 관련된 기업이나 은행 관련된 기업이 많았거든요. 근데 홍콩의 시가총액 탑5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업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아시는 업체. 1위가 텐센트고요. 그다음에 2위가 알리바바, 3위가 메이투안 디엔핑이라는 업체고요. 4위가 건설은행, 5위가 AIA 그룹입니다. AIA 그룹도 많이들 접하셔서 뭐 다국적 회사니까 알고 있고, 그다음에 텐센트 사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텐센트도 굉장히 이 4차 산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업체인데다가 우리나라 회사들 몇몇도 지분도 갖고 있고 관계사인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 특징을 보자면은 텐센트는 빅테크 업체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업체, 뭐 우리로 따지면은 쿠팡 뭐 이 정도 되겠네요. 확실히 요즘에 이쪽이 대세인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아마존, 아마존 말씀드리면 되겠네. 알리바바는 중국의 아마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이투안 디엠핑이 무엇일까요? 제가 옆에 써놨네요. 아이고. 음식 배달 전문 기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났는데 홍콩 혹시 좀 아시는 분들 여기 게시판에 좀 써주세요. 저는 홍콩에 정말 살짝 이게 발만 담그고 와서 홍콩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음식 문화도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해요. 제가 또 이런 이 백종원 씨 막 프로그램도 열심히 보고 하면은 홍콩에 가서 식문화에서도 힌트를 많이 찾아오던데, 그래서 음식을 밖에서 사 먹고 배달하고 이런 게 활발하게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요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음식 배달 업체가 상장을 한다면 그러면 이 정도의 몸값이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음식 배달 업체 몸집이 이렇게 커졌구나. 이렇게 홍콩 증시에서는 이미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4위, 5위는 금융기업에서 나왔어요. 이 중에서 그러면은 기업 하나를 자세하게 들여보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실 만한, 지금 텐센트 사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제가 미리 그 마음을 읽었는지 오늘 텐센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텐센트 어떤 기업일까요? 이 마스코트는 펭귄이에요. 펭귄. 이 텐센트, 이 펭귄 모양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카카오하고 NC소프트 합해놓은 업체다. 이건 뭐 어디 써있던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에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대표적으로 수익원이 이런 그 메신저 있잖아요. 우리 깨깨오톡, 깨톡 요거하고 그 다음에 게임 사업 요거를 갖다 주축을 하고 있어서 제가 카카오하고 NC소프트를 섞어 놓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밑에 주가 보시면은 단위가 달라요. 여기에서는 홍콩 달러로 아무래도 홍콩 증시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시가총액은 1,000조 원 이상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2개 합한 것보다 큽니다. 네, 저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 공부하면서 이런 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한국 증시만 막 보면은 막 삼성전자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은 막 우리 코스피도 막 들렀다 놨다 하면 엄청 큰 기업 같은데, 전 세계 증시나 이렇게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삼성전자 2배, 3배 되는 업체들도 있고, 뭐 귀주모터 같은 경우는 주류 업체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크고, 이런 생각하면서 와, 확실히 좀 넓은 빅픽처를 그리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텐센트는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깨톡 같은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불리는 위챗을 이 텐센트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UI, 그러니까 이 화면 구성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죠. 이렇게 양쪽에서 대화 형식으로, 그리고 뭐 이모티콘 쓰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텐센트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느냐, 지금 사진을 통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1년짜리예요. 꾸준히 우상향 패턴을 기록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667달러 부근까지 오름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아, 저는 사실 게임에는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하양바람님, 게임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시장을 장악을 했다고 이런 얘기 하시고, 게임 얘기 한창 해주고 계시네요. 뭐 국내에서도 리니지 2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시고요.
알리바바는 미장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마임님, 그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에서도 상장이 돼 있고요. 한창 미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상폐하고 이쪽으로 옮겨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도 알리바바는 미국 증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통은 ADR, 그러니까 주식 예탁증서 형태로 이렇게 쪼개서 상장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맞아요. 제대로 보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다고 했는데 왜 미국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게 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여기 저기에 상장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텐센트 소개해 드렸고요. 하나는 상장 안 돼 있습니다. 상장될 뻔한 회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굉장히 흥미롭게 봐가지고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개미, 영어로는 엔트죠. 엔트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엔트그룹은 우리가 아는 그 동학개미 할 때 그 개미는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이름이 엔트그룹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로고를 정말 개미 로고를 쓰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약간은 아직까지 폐쇄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만약에 상장을 하면은 시가총액이 뭐 350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또 촉망받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글자에 뭐 마윈이 몇 번 나오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알리바바 만든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죠. 이 마윈 회장이 있는데 한동안 그 공식 석상에 얼굴을 내비치지 않아가지고 저도 기사를 굉장히 좀 많이 봤습니다. 여기 게시판에도 보니까 마윈 형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는데 눈에 초점이 없던데요. 저도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기사를 막 많이 찾아봤거든요. 사라지기 직전 모습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에요. 이게 2020 분트 서미트라는 이 전 세계 막 그 유명 인사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여기에서 발음만 한번 했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뭐 중국은 이 정도 상태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구멍가게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큰 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 마윈 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엔트그룹의 실질적인 그냥 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업체를 상장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시점에 이 마윈 회장이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췄다가 그러고 나서 뭔가 엔트그룹 상장도 무기한 연기되는 거 아니냐, 뭔가 삐그덕삐그덕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돌아온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게 기사를 보고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었고 말라 있었고 눈에 정말 저희 게시판에 써주신 것처럼 초점도 없고 막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엔트그룹 정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 지주사 전환할게요. 저는 손 떼고 교육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딱히 어떤 액션을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중국 정부라든지 어떤 표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누가 봐도 정황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어서 결국에는 상장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업체가 뭐냐면은요, 엔투그룹이 크게 보면은 금융회사인데 우리의 뭐 삼성페이나 뭐 그런 페이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돈을 예치를 해놓는 알리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리페이에서 이렇게 돈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굴려서 돈 버는 그런 업체, 그게 엔투그룹이고요. 알리페이로 뭐 알리바바에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회사를 구성을 해놔서 굉장히 탄탄하고 미래가 있다, 전도 유망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상장하게 되면 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장 얘기가 나올 만한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런 부분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또 중국 증시에 워낙에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짚어봤어요. 보시면은 무섭다, 무서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중국 내용을 보면서 국가의 시스템과 이 증시라든지 아니면 경제의 시스템 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또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 증시가 왜 못 가는지도 사실 살짝 좀 이해가 가는 것 같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1시가 다 되어 갑니다. 잠시 후에 또 중국 증시 오후장 시작을 하니까 잠시 후 아니죠. 네. 1시부터 시작을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2시, 1시간 정도 있다가 중국 증시 개장하니까 그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화면이 모자라서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해외 증시 투자 가능한 그런 증권사들은 중국은 다 됩니다. 중국하고 미국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는 여기 없으니까 중국 주식 못 사나? 아닙니다. 대체로 다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계 주식 일주 중국과 홍콩에 대해서 자세하게 2차례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움직임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이 좀 글 남기면서 함께해 주셨는데 남은 시간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